안녕하세요. 난치성 피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의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물 발생 시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를 비롯한 대부분의 습진성 피부 질환들은 증상이 심해지면서 진물 반응을 동반하게 됩니다. 물론 건성과 같은 질환도 증상이 심해지면 진물 반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진물 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지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 소와 등 사진입니다. 등 쪽에 군데군데 습진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밴드가 되겠죠. 이런 밴드를 여기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밴드를 사용할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밴드를 제거할 경우에 피부에 발생한 딱지가 함께 제거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딱지가 같이 제거되어 있는 것이 보이겠죠. 그렇다면 상처가 아물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밴드를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갈아주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밴드를 제거할 때마다 이렇게 딱지가 함께 제거되는 것이죠. 또한 이 밴드에 이 접착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습진이나 염증 반응이 이 주변으로 접착제 성분이 붙어있는 주변 피부 조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제거할 시에 딱지가 함께 제거되는 경우에는 밴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거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거즈를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밴드를 사용하는 방법처럼 거즈를 제거할 때 이 거즈에 같이 딱지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거즈를 제거할 때 딱지가 함께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거즈를 고정할 때 반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반창고에도 역시 접착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위로 습진이나 염증 반응이 함께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에 발생한 대표적인 습진성 피부 질환인 한포진에 이렇게 거즈를 사용한 사진인데요. 지금 사용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거즈를 교체할 때 딱지가 함께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계속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재생하는 것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 또한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밴드나 거즈를 사용 시에 딱지가 함께 제거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발바닥에 발생한 습진성 피부 질환에 메디폼을 사용한 겁니다. 이 메디폼 또한 사용할 당시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밴드, 거즈와 마찬가지로 제거할 때 함께 딱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딱지가 함께 제거되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메디폼 또한 사용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두습진에 티슈를 사용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신에 발생한 화폐상 습진에 티슈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티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티슈는 앞서 말씀드린 밴드나 거즈, 매드폼 같은 제품과는 달리 제거할 때 물을 뿌리면서 녹여내면서 안전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손상이 제거 시에 비교적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무척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티슈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발바닥에 발생한 습진성 피부 질환입니다. 이렇게 발바닥에 혹은 발에 염증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에 대한 진물에 대한 조치를 각별히 하시는 것이 피부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 이 부위에 밴드나 거즈, 메디폼을 사용하는 것은 제거할 때 함께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외용 조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위에 티슈를 대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압박 붕대를 감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 반창고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게 압박 붕대 위에 붙여서 고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거할 때는 티슈를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분무기나 혹은 물을 조금씩 뿌리면서 살살살살 녹여서 피부에 딱지를 함께 제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팔에 발생한 화폐상 습진입니다. 이 부위에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티슈를 붙여서 진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압박 붕대를 하고 그 위에 반창고를 붙여서 피부와 직접 접촉하지 않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박 붕대를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리지만 이렇게 자가접착식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가접착식 테이프는 반창고를 붙이지 않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압박 붕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나가겠죠. 저에게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 중에 아무래도 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조금 꺼려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신기한의원의 자랑 스킨 티슈를 이렇게 티슈 대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킨 티슈는 생기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설명드리지 않은 방법 중에 약국에서 마데카솔 분말을 구입을 하셔서 이 마데카솔 분말을 진물이 발생하는 부위에 뿌려서 진물을 관리하시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방법 역시 진물이 발생한 부위에 마데카솔 분말을 뿌리고 그것을 이후에 제거할 때 그 상처 딱지가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에 진물이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외형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티슈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